혹시 친구분들이랑 모임 하시면 그 회비 정산하는 거 있잖아요. 아, 총모요. 네, 그거 진짜 골치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맨날 그 악역이거든요. 돈 내라고 독촉하는.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AI라는 기술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스마트폰 속으로, 금융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2026년 1월 26일자 금융권의 AI하고 또 보안 동향에 대한 최신 리포트들인데요.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거대한 두 개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오, 어떤 흐름이죠? 첫째는 은행들이 생존을 걸고 AI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이고요. 둘째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자산을 노리는 사기꾼들과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 이 두 가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거대한 변화의 양면, 그러니까 편리함이라는 빛하고 또 보안 위협이나 금융 소외 같은 그림자가 당신의 은행 계좌나 카드 내역에 지금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생생하게 느끼게 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실판이 투입되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자료를 보면 은행들이 단순히 AI를 활용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아, 활용을 넘어서요? 네. 아예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인공지능 전환, AX라고 하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건 그냥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끝이라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지죠. 핵심 키워드는 생산성하고 미래 먹거리 확보, 딱 이 두 가지예요. 생산성과 미래 먹거리. 네. 여기서 생산적 금융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과거처럼 단순히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모델을 넘어서겠다는 거죠.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자금을 직접 공급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금융사 자신도 함께 성장을 새로운 동력을 찾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 의지가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생산적 금융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올해 총 17조 8천억 원을 공급하는데 와, 17조요? 이 중에 무려 2조 5천억 원을 AI랑 첨단 인프라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어요. 2조 5천억이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이건 단순히 IT 예산을 좀 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은행의 본질이 이자 장사에서 미래 기술 기업에 자금을 대는 성장 파트너로 바뀌고 있다는 거의 선언과도 같아요. 아, 미래에는 어떤 기술에 투자했는지가 그 은행의 성패를 가를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NH농협은행 사례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KT랑 400억 원 규모의 AICC, 그러니까 AI 컨택센터 계약을 맺었다는 그 내용이죠? 네, 앞으로 농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훨씬 더 똑똑해진 AI가 먼저 응대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렇군요. 카드 분실했어요. 비밀번호 오류 해지해주세요. 같은 단순 반복적인 문의는 AI가 1차로 처리하고 상담원분들은 정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극적으로 높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금융그룹들도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네요. KB금융그룹은 아예 그룹 미래전략 부문에서 AI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네, BNK 부산은행은 은행장이 직접 나서서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할 때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AI 같은 딥테크 분야를 딱 콕 집어서 육성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켜요.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미래금융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위기감이 금융권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조 단위의 막대한 투자가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바로 당신의 스마트폰 앱 속에 탑재되는 새로운 기능들일 텐데요.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했던 카카오뱅크의 AI 모임 총무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예 같아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여러 사람의 회비를 관리하고 누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이 번거로운 일을 AI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단순한 계산기를 넘어서 잔소리까지 해주는 똑똑한 비서가 하나 생긴 셈이에요. 그렇죠. 제 친구들 단톡방에 정말 필요한 기능인데 이제 그 악역을 AI한테 넘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소소한 기능을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이버는 아예 통합 검색에 AI 탭을 새로 만들었고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금융 계열사들을 연결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맞아요. 당신의 일상 속 결제와 송금이 미래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이라는 빛이 강해질수록 그 이면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어요. 그림자라면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은행의 모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구조적인 변화죠. 그렇죠. 자료를 보면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이 직접 은행을 찾아오는 고객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흔히 보던 대규모 지점, 브랜치라고 하죠. 그 수는 줄이는 대신에 네. 규모가 훨씬 작은 출장소, 서브 브랜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점포망을 바꾸고 있다고 나와요. 이건 금융 서비스의 중심이 오프라인 창구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은행들은 한 발 더 나아가죠. 카카오뱅크가 태국의 가상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처럼 국내에서 검증된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아예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을 종합해보면 당신은 휴대폰으로 더 강력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얻는 대신에 동네에 있던 익숙한 은행 창구와는 점차 작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숙제입니다. 출장소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같은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건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이야기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는데 이제 더 깊은 그림자, 즉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금융사기 문제군요.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 수법도 교묘해지잖아요.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는 여전히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요. 자료를 보니까 국회에서는 아예 사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까지 논의될 정도더라고요. 정책적인 대응도 강화되고 있어요. 금융당국과 경찰이 함께 TF팀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제는 조심하세요라는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사들도 이제 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방패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아, 그 신한카드랑 SK텔레콤이 손을 잡은 사례요. 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져요. 신한카드는 원래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라는 게 있었어요. 네, 있죠. 이걸 우리 집 현관문에 달린 CC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와 다른 사람이 이상한 시간에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면 경보를 울리는 거죠. 아, 제가 평소에 안 쓰던 해외 사이트에서 갑자기 큰 금액을 결제하려고 하면 이거 당신 맞아요? 하고 확인 전화가 오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KT의 AI 보안 플랫폼 페임이라는 걸 여기에 연결했어요. 페임이요? 네, 페임의 작동 방식이 기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 FDS가 결제가 승인되는 시점, 즉 도둑이 문을 거의 다 열었을 때를 감시한다면 페임은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 즉 통신망 단계에서부터 움직여요. 잠시만요. 통신망 단계에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기도 전에 이미 뭔가 알아챈다는 말인가요? 이건 거의 예언 수준인데요? 하하하, 비슷해요. 사기꾼이 당신에게 전화를 거는 바로 그 순간 그 통화가 국제전화번호를 조작한 건 아닌지, 당신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된 악성 앱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문자로 받은 이상한 URL을 클릭하지는 않았는지, 같은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기꾼이 저한테 전화를 걸기만 해도 그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실제 카드 결제나 송금 같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패러다임이 다른데요. 카드 결제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통신 데이터라는 원인을 분석해서 사기를 막는다는 점에서 엄청난 진전이죠. 이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식 혹시 빅브러더 이슈는 없을까요? 제 통화 기록이나 앱 사용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를 카드사가 들여다본다는 건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어디까지가 보안이고 어디부터가 감시인지 그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히 제외하고 오직 사기 행위와 관련된 패턴만을 학습하고 감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요. 아, 패턴만요? 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전화했다는 정보가 아니라 해외에서 발신된 특정 패턴의 번호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명에게 통화를 시도한다는 식의 비식별 데이터 패턴을 잡아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계속 필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런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노력도 여전히 감동을 주네요. 아, 그 농협 사례 말씀이시죠? 네, 전남 서영암 농협 직원분들은 기지를 발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3차례나 막아냈고 강원 인제 기린 농협 같은 곳에서는 꾸준히 어르신들께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결국 첨단 기술과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함께 가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안 기술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PC 보안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보험 설계사나 자산관리사들이 태블릿 같은 다양한 기기를 쓰게 되면서 아예 화면 자체를 보완하는 파수 스마트 스크린 같은 솔루션 도입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조단위 돈이 움직이고 우리 생활이 바뀌고 있는데 당연히 월스트리트나 여의도에서도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죠? 투자자들은 이 AI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시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딱 공존하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AI 관련 기업들의 마진 구조와 투자 효율성을 꼽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돈은 엄청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나고 있느냐 이걸 따져보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른바 AI 거품론에 대한 경계심이 한쪽에 분명히 존재해요. 반대편에서는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고요. 네, 그들의 AI 관련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내 시장의 투자 방향성도 크게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 경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을 방문한 소식이 큰 주목을 받은 것도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네요.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둘러싸고 미중이 싸우고 네. 또 그 AI 서비스를 실제로 구동하려면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데이터 센터죠. 인공지능 전환, 즉 AX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아, 이건 건설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줘야 하는 금융기관들에게는 기존 부동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자,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금융권의 거대한 변화를 3가지 축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첫째, 생존을 걸고 AI에 조 단위의 돈을 투자하는 은행들의 AX 전환. 둘째, AI 모임 총무처럼 편리해진 서비스와 점차 사라지는 은행 점포라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 네, AI 기술로 교묘해지는 금융사계를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긴장감이라고 생각해요. 긴장감이요? 네. 금융사들은 효율과 혁신을 위해 AI 도입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점점 더 고도화되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 더 높은 방어벽을 쌓아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아, 이것은 끊임없이 달려야만 겨우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술 발전의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긴장감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결국 소비자인 강 씨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원하지만 그 2가지가 항상 같은 방향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행이 AI를 활용해 당신의 금융 패턴을 분석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어디까지가 유용하고 어느 선을 넘으면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은행이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경계선은 어디쯤에 있습니까?